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실패 후에 85일 만에 두 번째로 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데요. 하지만 이번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던 기간이 오늘 새벽 0시부터 그렇죠. 31일 새벽 0시까지였습니다. 예고했던 첫날 바로 발사를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대부분 첫째 날, 둘째 날 발사를 합니다. 또 대부분 국가들이 예. 국제기구의 기간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 발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차 발사를 못하고 좀 수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지난 발사 때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발사 못하고 그 다음날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발사해야 2차, 3차 이제 예비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쪽으로 발사하고 그래서 이제 기상만 좋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앞쪽으로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는 좀 기상이 좋지 않지만 전체적 기상 자체가 그 발사하는 발사장 쪽에는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나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 측의 설명을 보니까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2차 발사를 단행했다. 예. 이름이 좀 익숙합니다. 이거 1차 때도 똑같은 만리경 1호와 천리마 1형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겁니까? 네,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난 5월 30일 날 1차 발사를 실패하고 약 85일, 3개월이 채 못 됐죠. 예. 그 기간 중에 뭐 새로운 어떤 위성 발사체라든가 이런 그 위성을 개발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지난 5월 30일의 실패 자체를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대단히 빠른 시간 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과거에 북한 2012년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인가에 실패하고 12월 달에 발사했으니까 거의 한 8, 9개월 만에 발사를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완전히 실패. 그러니까 그날 발사 자체를 못해서 시스템에 문제 있으면 그 다음날 발사할 수 있겠지만 예. 발사 자체가 실패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짧게는 5, 6개월, 7개월, 1년 이상이 소모되는데 어쩌면 이번에 이제 3개월이라는 것은 대단히 짧은 기간에 발사를 했다고 보고요. 그것은 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그 낙하물이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 지점 자체도 동일하고 지난번하고 아주 동일합니다. 100% 예. 동일하고 또 이번에 실제 북이 발사를 실패하면서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또 위성체를 발사했다라고 이제 언급한 걸 봐서는 지난 5월 30일 날 1차 실패한 위성 발사체 또 위성과 동일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그 보도를 다시 한번 보면 그 일본 언론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에서 분리된 물체가 한반도 서쪽 300km 서해 그리고 한반도 서쪽 약 350km 지점 동중국해에 각각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 일본 방위성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새벽 4시쯤 오키나와 현상공을 통과한 뒤에 4시 5분쯤에 필리핀 동쪽 약 600km 지점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지금 낙하물이 떨어진 걸로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북한의 그 천리마 1호라는 것은 이제 3단 비행체로 됐고요. 가장 위에 위성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세 군데 북한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뭐 1단, 2단, 3단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첫 번째 우리 가까운 1단이 떨어지죠, 사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페어링이라고 해서 인공위성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사실 먼저 떨어지는 거죠. 예. 사실 떨어지고 마지막에 세 번째 구역에 이제 2단이 떨어지고요. 예. 그럼 3단은 어디 떨어지냐? 사실 그러게요? 3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3단은 우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소멸되거나 우주에 뭐 쓰레기로 남는다고 표현하죠. 3단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1단, 그다음에 페어링, 2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이번 2차 발사는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각각 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3단 로켓도 어딘가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죠. 완전히 올라가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 2, 3단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북한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3단도 완전히 우주에 가서 이제 갔기 때문에 3단은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패 원인 자체가 단분리를 실패했거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 뭔가 오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폭발 장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3단계 비행 중에 예.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 예, 비상 폭발 장치라는 것은 비행 종단 시스템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Flight Termination System이라고 통상 하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 자폭 장치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통상 모든 비행체, 특히 우주 비행체나 무인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단 시스템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누리호도 갖고 있고요. 뭐냐면 공중에 발사를 했는데 밑에서 통제가 안 되거나 제대로 된 궤도를 가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또 낙하했으니까 예. 그 비행을 중단시켜서 폭발시켜 버리는 장비죠. 어. 이거는 뭐 우리 누리호도 갖고 있습니다. 예. 다 갖고 있고 심지어 그 일반 미사일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기들도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공중으로 날아가다가 이번에 부근을 보면 어떤 오작동에 의해서 이게 작동이 돼 버려서 공중에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아, 작동하면 안 되는 폭발 장치가 작동하면서 폭발했을 수 있다. 폭발해 버렸다라고 이제 설명해서 본인들이 10월 달 한 달 후에 이것을 재발사하겠다고 이해한 것은 예. 전체적인 시스템 1단, 2단, 3단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어. 이게 공중에 올라가서 3단에 있는 그 앞쪽에 있는 이 자폭 장치가 그냥 터져버렸다. 근데 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쉽게 잡을 수 있다. 뭐 이래서 한 달 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종단 시스템은 뭐 크게 놓고 보면 지금 통상적으로 공중으로 이 비행하는 것이 제대로 비행을 못하거나 궤도를 이탈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됐을 경우에 밑에서 단추를 누르거나 시그널을 보내서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밑에서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터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또 오해로 뭐 우리가 수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수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걸 만든 게 아니냐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안전장치는 모든 비행체에 갖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은 안전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고 밑에서 누르지 않은 시그널을 뭔가 때문에 오작동을 했을 예.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미국에서 통상 예전에 북한 미사일에서 레프트 오브 런치라고 해서 발사의 왼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사이버전인데요. 미사일 같은 거 상대방의 시그널을 보내서 공중 폭발시키거나 이 발사 오류를 만드는 건데요. 뭐 이거는 하나의 가설일 수도 의혹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올라가서 뭔가 북한은 그 종단 시스템이 작동하는 중단 시스템 시절은 시그널을 보낸 적이 없는데 작동했다는 거는 뭐 정말 기계 오류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외부에서의 시그널이 갔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미국의 무인기가 주변 비행장에 시그널을 받고 오작동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비상폭발 체계라는 게 뭔가 궤도를 벗어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렇죠. 폭발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작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북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궤도를 제대로 이제 궤도에 안착하기까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건가? 단순히 이 비상폭발 체계만 오류가 있었던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북이 3개의 구역을 이야기했고 그 방향으로 보냈다는 것은 북이 과거 동일한 어떤 물체, 비행 운반체와 위성체를 보냈을 것이고 또 그쪽으로 보내서 날아가서 보내는 것이 가장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사 위성을 활동하는 궤도에 안착시키기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냈을 겁니다만은 아마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아마 1단체, 2단체, 3단체가 정확하게 섹터에 떨어졌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예를 들면 뭐 2단체 같은 경우에 3번 그 구역에 정확히 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면 뭔가 궤도가 이탈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이 발표했는 것과 같이 단순히 모든 어떤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는데 단순히 하나의 그런 종단 시스템 그러니까 비행 폭발하는 그 시스템만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그런 조금 더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로 이제 위성을 궤도에 올렸는데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라도 북한은 미사일을 하도 자주 쏘니까 우리보다 이 위성 발사체를 올리는 기술을 더 향상된 기술을 갖고 있나? 이런 또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뭐 많이 보여주고 미사일을 많이 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는 아주 미사일 기술이나 뭐 인공위성 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발사체에 관한 또 인공위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종합적인 기술 자체는 우리가 대단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북이 자신들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미사일을 가질 이유도 없고 예. 또 뭐 어쩌면 한편 어느 정도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에 조금 저희가 위축된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현무라든가 이런 미사일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에는 우리가 북한보다 몇 수 저는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게 위성 기술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위성이라고 하면은 카메라가 지상을 얼마나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군사 정찰 위성이거든요. 정찰 위성이라는 것은 뭔가를 감시하고 또 그런 감시의 어떤 정보를 전달해서 무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놓고 보면 카메라,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좀 수거해서 봤다고 하고 언론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일부 그 북한 노동신문에 그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에 우주에서 찍은 해상도가 보였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통상 20 곱하기 20이라고 20m 정도 20.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로 세로 20m 정도가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공중에서.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웬만히 큰 건물 하나 그냥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군사 위성으로서 활용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군사 위성이 되기 위해서는 1 곱하기 1. 그러니까 1m 곱하기 1이라고 하는 서브미터급 정도 돼야만 이것이 군사위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 세로 1m가 점으로 보이는 점으로 정도는 식별 그 이하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거의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군사위성들은 거의 센티미터급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람의 얼굴이랑 아니면 뭐 번호판을 식별한다. 우리 영화에 예.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예. 북한이 지금 뭐 우리 국방부나 알고 있듯이 20 곱하기 20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브미터급이라는 자체가 대단히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아니고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술과 실제 인공위성을 만들고 또 발사하는 여러 가지 북한의 과학 기술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북한이 뭐 아주 고급적인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군사위성 정도의 수준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기술까지 갖게 된다면 실제로 그런 정밀한 위성을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도 볼수 이거를 있다는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실제 이 운영을 가서 우리만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이 감시를 해서 또 우리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죠. 지금 한미 그 군사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훈련을 동태로 이제 지켜본다든가 우리의 주요 시설을 본다든가 심지어는 어떤 뭐 불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런 어떤 주요 목표나 이런 것들에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향후 북이 만약 이걸 성공을 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훈련들, 미사일 쏘면서 뭐 인공위성 정보를 갖고 쐈다 이런 식의 어떤 발표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만큼 이번 그 북한의 발사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정밀하게 살펴봐야겠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을지 연합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의미를 두는 것은 지금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의 명분, 정당성을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실 위성 발사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 연합훈련이 꼭 그 인공위성을 하는 어떤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인공위성이라는 건 지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뭐 수십 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예. 자신들의 기술적인 발전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다음 달에 있어 이제 9월 정권 창건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앞두고 김정은의 업적이라든가 또 정권 창건일 어떤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한 면은 분명히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우선은 기술적인 완성도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완성도가 없는데 문장 그런 성과를 위해서 발사를 했다? 그럼 북한은 대단히 좀 뭐랄까요 비합리적인 이거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최고 지도자가 뭐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 닥달해서 준비되지도 않은데 발사한다. 그거는 대단히 우리가 북한을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시기를 결정하는 측면에서의 한미연합훈련과 그다음에 9월 정권 이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다그치고 좀 속도를 내는 측면은 있지만 예. 그렇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번에 실패 자체가 기술적으로 준비도 안 됐는데 발사해서 실패했다. 뭐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으니까 쏜 그렇죠.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최근에
관심을 끌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방이 무너져서 침수된 농경지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내각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건달뱅이들의 무책임한 일본세 뭐 이렇게 지적을 이라는 태도를 이제 지적을 한 그런 상황인데 아니 북한 내부는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침수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인데 대처도 잘 안 되는데 위성을 쏜다? 이거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사실요. 이것도 경제의 부분이고요. 위성이라는 부분은 경제의 부분과 안보의 부분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이런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시선을 안보 쪽으로 돌리고 시선 돌리기 위해서 뭐 위성을 쏘거나 또 미사일 쏜다고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북은 뭐 짧게를 보면 올 한 해를 이제 총괄을 해야 되죠. 이번에 마무리였고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이것은 북한은 진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8차 당대의 성과를 보여주는 딱 중간해거든요. 이 중간에 가장 중요한 어떤 안보적 성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어쩌면 남아 있는 게 그 위성입니다. 나머지 군사적인 건 거의 다 했거든요. 예. 그냥 위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실제 나타난 모습들을 질타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올 한 해의 이 어떤 성과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간부들을 좀 뭐랄까요, 좀 질책하고 기강을 또 잡는? 이 기강을 잡는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 물이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예. 본인의 어떤 희생 모습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위성 발사체 발사 관련해서는 계속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만의 속도로 간다, 그렇습니다. 내각게 간다 예.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중 관계도 좀 주목이 되는데 3년 7개월 만에 북중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계류장으로 항공기 한 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고려항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북한의 항공기입니다. 예, 인공기가 그려져 있어요. 자, 코로나19로 북중 간의 하늘길이 막힌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다시 항공편이 재개가 된 겁니다. 자, 이번에 출국장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길이 끊겨서 중국에 발이 묶여 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다들 카트에 짐이 한가득 있습니다. 예, 북한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취재진이 물었더니 묵묵부답이거나 자, 일부에서는 이렇게 취재진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 국조선 돌아가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치우라고 저 손전화. 알겠습니다. 손전화기 치워라. 예,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자, 이번에는 공항 VIP 주차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검은색 벤츠 차량이 들어오고 마스크를 낀 백발 노웅이 주변의 부축을 받아서 휠체어로 옮겨 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2년 전에 임기를 마치고도 귀임하지 못했던 지재룡 전 중국 주재 북한 대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네, 자, 임기를 마치고도 돌아가지 못했던 지재룡 대사의 귀국의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지금 이 하늘길이 열렸다? 이거 좀 제가 볼 때 좀 늦은 감도 있어 보이는데 왜 지금일까요? 뭐 이것을 꼭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면 마치 또 한미일의 이 결속 이런 거와 연결을 시키신 것 같은데요. 이미 이 하늘길이 열리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늘길이 처음 열렸지만은 하늘길이 열리기 전에 벌써 땅길은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권도단이 벌써 건너갔었고요. 또 예. 그 이전에 7월 27일 날 러시아의 대표단, 중국 대표단이 또 왔지 않습니까? 이미 전승절 기념식에 러시아 대표단과 중국 대표단이 온 것은 벌써 이미 국경을 개방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어떤 지금 땅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늘길 열리는 것은 뭐 이미 예측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중국을 통해서 뭐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지원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위성 발사체나 이런 것들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 벌써부터 이 상황에서 군사적인 어떤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면서까지 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래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저는 군사 지원 기술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열어진 것은 저는 좀 뭐랄까요, 국가 대 국가적 측면에서 했던 공식적인 어떤 교류 협력 이런 것보다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북한 사회 정상화예요. 네. 예, 사실은 보면 뭐 대사들도 그러니까 전 대사들도 넘어오고 돌아가고 하지만 실제 이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조중 접견 국경을 넘어가서
사실 장마당에 필요한 물건을 사들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축되어 있던 북한의 장마당, 예. 인민의 삶 자체가 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북한 사회, 시장의 정상화일 수도 있고 북한 전체의 어떤 정상화일 수도 있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새벽에 위성 발사체를 발사했고 실패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